뭐 내용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22시 53분에는 조태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원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받지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지 그저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어떤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그러면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22시 58분경에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2시 58분에는 방금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고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후에는 여인영 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는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메모에 남긴 대로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체포를 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용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방금 증언의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12월 3일 20시 58분경에 증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다라고 하니 이제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뭐 우리들 땐 국회로 나가 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체포 명단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런데 증인께서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아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끊었었고 결국에는 비아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3시 06분경에 일반 전화로 통화해서 앞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12월 3일 10시 58분 및 이제 23시 06분경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사 내용을 조금 한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냐 하면,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죠.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방첩사 너희들 지원해 주래. 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런 말 했다는데 그런 대화를 한 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 두 통화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증인 지금 기억으로는 23시 06분경 통화네요. 이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그 체포 명단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고요. 네. 그때 뭐 일러줬다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앞서 진정성 때 확인된 메모에 기재된 사람들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대화를 재개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아폰이 아니니까. 그래서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 불러라. 들었고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께서 검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명단 첫 이름이 이재명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나오자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혜주, 김민웅 이 정도는 듣고 나서 이 정도는 명단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제대로 적진 않았지만 이제 명단을 다 듣기는 들으셨고 그 중에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조위원장도 있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실제 이제 앞으로 진정 성립 그 명단에 그 확보된 데 보면 그냥 뭐 이름이 안 적힌 뭐 전 대법관 뭐 이런 식으로 2명 이렇게 적혀 있었던데 그게 저희께서 그 들었던 명단이긴 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적었던 게 2명 정도로 이렇게 직책만 적었던 게 맞나요? 그 직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에게 개혁하는 대로 한번 적어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은 보좌관이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네. 아무튼 이 여인영과의 통화에서 방첩사가 체포할 명단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의 이름을 듣고 1차 메모를 하신 건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5-1랑 약간 증언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증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지시를 복명하기 위해서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요청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증언처럼 위치 추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실상 뭐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실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검거 작전을 준비해야겠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할 만큼의 반국가 단체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세 사람 명단을 딱 들으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뭐 증인의 뭐 방금 증언을 제가 정리하면 4명까지 볼 것도 없이. 네. 예. 증인의 증언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뭐 반국가 단체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첩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 정도로만 증인께서는 막연히 추측하셨는데 실제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면서 뭐 체포 명단을 듣다 보니 이거는 이게 국정원의 업무 범위도 벗어나고 약간 위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신문 조금이라도 준비 안 되셨나요? 피고인이 지금 직접 물어보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팩트에 관한 거라서. 일단은 잠깐만요. 저 피고인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일단 변호사님 혹시 뭐 준비되신 거 아예 없나요? 지금 반대신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주신문하고 반대신문 혹시 준비하시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나요? 위현석 변호사님 반대신문 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나요? 한 4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4시간이요? 알겠습니다. 4시간 정도. 예, 피고인 아까 뭐 하실 말씀,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그만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네네. 예. 그 12월 6일 날 이제 우리 증인에 대한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6일 날 증인에 대한 해임 결재 또 오호령 씨가 후임이었잖아요.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제가 아는 이미 오전에 올라와서 내가
오전에 누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나를 방문하러 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래도 두 분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 해임 제거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마 점심시간 약간 지나가지고 오후 1시 좀 넘어서 제거를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오후 상황 가지고 지금 해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사혁신처 거쳐가지고 올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5일날 해임 통보가 가고요. 6일날 오전에 저는 그때 관저에 있는데 관저 전자결제 이걸로 증인에 대한 그 해임 제거안과 오호령 씨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거안이 이미 올라와서 내가 점심 무렵에 눌렀는데 그거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는 누구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뭐 더 물어보실 건 뭐.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예, 윤곽근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님, 반대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잠깐만요. 저 증인한테 더 물어보실 게 지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일단 다음 기회에 물어보실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는 일단은 오늘 좀 한 번만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또 증인이 이제 증언한 부분들을 보면 조태용 원장과 관련된 부분, 보좌관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특검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 주소 내지는 피의자 신문 주소 이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나 이런 것이 한 번에 좀 쉽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는 변호인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말씀을 다 드려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주신문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뭐 보좌관 그걸 작성한 보좌관을 한번 불러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상의하셔갖고 다음 반대 기일에 뭐 직접 물어보시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조사를 보고 추가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검찰에 좀 성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보좌관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까지는 없고 알겠습니다. 진술서가 있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검찰 쪽 어떤 사건에서 불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렀다라는 것은 저희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사건에서 불렀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사기록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등사 신청을 하면 특검에서 굉장히 검토를 굉장히 오래 하고 수일을 걸쳐서 검토를 한 이후에 등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인 만큼 빨리 해주셔서 저희가 반대 신문을 준비하시는데 완전히 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검찰 측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일단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목록과 함께 다 제공해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수사팀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공된 수사 목록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근데 지금 검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홍장원 씨의 보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조사를 하셨으면 진술 조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창규 검사님.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장님. 일단 알고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좌관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아마 뭐 다른 별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 지금 없다. 그런 말씀. 저희가 만약에 보좌관을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제 증거로 신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객에 다 밝힐 텐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도 조사가 안 되었고 저희도 이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분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홍장원 증인한테 확인할 때 보좌관의 이름이나 직책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도요. 홍장원 씨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40분, 3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본인이 지렁이 글씨를 뭐 우리가 입수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문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그걸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좀 전에 검찰 말씀 들으셨죠, 변호사님들?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근데 다른 사건에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예. 특검의 사건일 텐데요. 예. 특검도 뭐 부서별로 서로 뭐 장벽을 쳐가지고 다른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제는 일단 적어도 특검 측에서 아는 한도는 뭐 다른 사건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조사한 바는 없다. 이게 대답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반대 신문 해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대 신문 전에 받아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저희는 특검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 특검 측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 내란 이 우두머리 사건 외에 다른 뭐 피고인이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상호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특검 상호간에서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서 수사 목록이나 다른 조서들을 등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성명을 구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지금 깜깜인 것이거든요. 검사님들한테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뭐 없다고 하는데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아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이름을 대충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닌가? 그 홍장원 기록에 보면은 보좌관 그 통화 기록에 그 핸드폰에 그 통화 기록이 있고 거기에 보좌관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증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하시면 될 문제 아닌가? 제가 보기에 저희 측에서 증인으로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말씀은 검사님 말씀을 좀 못 믿겠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검찰 측에서 굳이 뭐 그거를 뭐 속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못 제가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대표장님, 윤곽금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습니다. 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조서가 있으면 증인신문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굳이 증인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도 판단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그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특검팀 내부에서도 그 범죄 사실별론지 피고인별론지 서로 지금 정보 소통이 안 된다면 그 부분 좀 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모르신다는 거고 혹시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검찰 측에서도 굳이 뭐 신빙성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뭐 확인하실 수 있으면 다른 데다가 한번 물어봐 주시죠, 한번. 뭐 다른 팀에서도 혹시 뭐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신문 꼭 다음 기일에 한 번 더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에 그냥 마무리해야 됩니다. 4시간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4시간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제주신문, 재반대신문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재판장님 추가 기일 관련해서 예.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12월 예. 24일과 예. 12월 29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12월 29일. 예.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 12월 30일 도. 30일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신가요? 그때 어차피, 왜냐면 제가 지금 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증인이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날 오후에 여인영 씨도 지금 소환할 생각인데 여인영 씨 소환하면 또 주신문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증인이 있으면 그냥 오전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오후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서 예. 차라리 연달아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기일에 대해서는 두 기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4일과 29일을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29일 하고 또 30일 한다는 건 조금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대신 이제 지금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그 증인 신청을 했고 저희들도 아마 그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 정도로 저희들 이제 변론을 할 것 같고 예, 저희들이 한두 명 증인 신청을 해서 예. 한 2길 정도 저희들은 이제 증인 신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예. 재판부께서 그 심리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월 달까지 1월 초순까지 예. 마치신다고 하시니까 그 1월 달까지 기일을 정하신 다음에 어느 기일에 어느 증인을 증인 신문하고 주신문 시간은 몇 시간이고 반대 신문 시간은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